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분석 드릴 대학은요, 가군에서 변화가 정말 많은 대학이에요. 거기다가 인기까지 많다 보니까 올해 입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 대학입니다. 바로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지금 분석드리는 기준은요, 2024학년도 최종 정시 요강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난해 어떠한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하면 보시죠. 자, 2023 인하대 스과 지원자 표본 분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어 3.64에 수학 5.91, 영어 2.56에 탐구 2.94에 3.97이에요. 어차피 수학은 이제 안 했습니다. 자, 5.9나 6이나 뭐 매한가지예요. 네, 수학은 안 들어가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국어가 보통 3에서 한 4등급 정도, 영어가 2에서 한 3등급, 탐구는 3에서 4등급 정도에서 많이 쓰고 있다. 자, 확실히 그래도 탐구가 3에서 4, 뭐 2에서 3 이렇게 쓴 걸 봤을 때는 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 평균 등급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합격자 표본 공개 드릴 건데, 제가 실기 몇 감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서 같이 그렇게 또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합격자 표본 2개 준비했으니까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하면 보시죠. 자, 2023 인하대 스과 합격자 표본 공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합격자 표본 A로 소개해 드릴 표본은요, 마이너스 1감 정도 실기를 상당히 좀 잘한 학생의 표본입니다. 자, 국어 4에 영어 2에 탐구 4예요. 네, 탐구가 무조건 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탐구가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었다. 대신 자, 올해는 좀 기준이 달라요.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참고사항으로만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합격자 표본 B는요, 마이너스 한 7감 정도 했을 때 수능은 좀 높겠죠. 어떠한 학생이 합격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국어 3에 영어 2에 탐구 1, 2예요. 만약에 이 학생이 마이너스 7감 정도라면 올해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좀 점수가 높더라도 실기를 잘 못하면 불합격하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7감 정도로 합격했다, 이렇게만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자 표본 2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별 표본 등급과 또 합격자 표본 보고 왔는데요. 조금 감질만 나시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2023년도가 어떤 입시였는지 제가 총평 4가지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인하대 스과가 이런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PPT하면 보시죠. 자, 2023 인하대 스과 입시 총평 제가 4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한번 실기에 대한 얘기부터 드려볼게요. 자, 10m 왕복 달리기는요, 대부분 만점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자리 멀리 뛰기의 변별력이 좀 있다. 이거는 작년 2022에서 2023으로 넘어올 때 만점 극감이 2.5점에서 3점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 판단해 보는데요. 그만큼 제자리 멀리뛰기 변별력이 좀 있었고 10m 왕복 달리기는 대부분 만점이었다. 그래서 2024 때는 왕복 달리기 만점 좀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수능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탐구를 잘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합격자 표본 A에서도 소개 드렸지만 탐구 30% 들어간다고 해서 탐구를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어가 3 이상이면 탐구가 4에서 5등급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표본 잠깐 소개를 드려보면 3235 국영탐탐으로 3235 3324 이런 식으로 있고요. 3235 또 있네요. 그 다음에 3335 그 다음에 3344. 국어가 좀 잘했으면 반대로 4에서 5등급 정도면 됐지만 사실은 탐구는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바본 학생들 알잖아요. 국어가 예상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슬픈 부금 살짝 깔아주시고요. 국어가 다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예상한 대로 안 나올 걸 대비해서 탐구를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거는 경쟁률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볼 텐데요. 자, 경쟁률은 2년 연속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1년도 때 2.3이었는데 2022 때 6.5에서 작년에 8대1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국영탐정으로 몰리는 경향에 인하대학교 스과가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했다고 해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남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표본수의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멀 만점의 밸런스가 아무래도 남학생한테 좀 유리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좀 불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렸나? 남학생 만점을 올해 280에서 290으로 올렸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소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소개드렸습니다. 자, 입시 총평까지 보고 왔는데요. 2023 잘 파악이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4학년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입시가 변화됐거든요. 자,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도에 대한 전형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뀐 거 많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PPT하면 보시죠. 자, 2024 인하대 스과 전형 방법 모집 인원부터 살펴볼게요. 자, 모집 정원은요 26명, 3명이 줄었어요. 저는 사실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가장 집중이 되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건 가장 저에게는 좀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반영 비율은요 바뀌었습니다. 자, 수능 60에 실기 40%로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수능 70에서 실기 30% 반영했었는데, 자, 10% 줄면서 실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10 주고받았어요. 네, 올해 실기에 대한 변별력 굉장히 높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을 텐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될 건지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능 반영 방식은요, 국어 40에 영어 30에 탐구 30입니다. 네, 2과목 반영하고요. 제가 노란색 체크한 건요, 그만큼 탐구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야기 드렸어요. 탐구 2과목 30%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실기고사는요,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은 2종목이에요. 자, 종목은 같지만 배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점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자, 먼저 인하대 스과 정시 배점표 10m 왕복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남자 9.2에 여학생 10.2로 이제 올라갔어요. 자, 지난해 남학생 같은 경우는요 9.44에서 9.2로 0.24초 단축됐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10.49에서 10.20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점을 봤을 때는 남학생은 0.24, 여학생 0.29니까 여학생의 만점이 좀 더 올라갔거든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자리 멀리뛰기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한번 보면요. 자, 남학생 290에 여학생 230입니다. 여학생은 이거 뭐 동일했고요. 뭐 변경 없고요. 남자만 올랐어요. 280에서 290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 밸런스가 남학생이 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적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0cm씩 올라갔는데 객관당 배점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작년 거랑 한번 배점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끝에쯤 요게 좀 바뀌었어요. 원래 219 이하가 돼야 될 텐데 233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3학년 대비 2024 어떻게 바뀌었는가 제가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해 입결은요 무의미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2023학년도의 합격생과 뭐 그해 불합격한 학생들 표본을 제가 올해 기준으로 다 환산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9월 모의고사 기준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본 건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예전에 확실히 수능 높은 친구들이 많이 붙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았는데 확실히 실기를 좀 잘한 친구들이 붙게 되고요. 작년에 실기를 좀 잘 못했는데 붙었었던 그런 학생들은 불합격권으로 좀 밀리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으니까 작년 입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기준으로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입결로 한번 좀 체크해보자 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원 이번에 9월 4일날 런칭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 잠깐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지원 주소도 보이는데 지원.kr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점수를 입력해 볼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번에 뭐 대략적으로 제가 국어 80점에 뭐 수학은 안 했으니까 뭐 15점 하고 탐구는 뭐 생윤 뭐 44점에 그다음에 윤사 뭐 41점 3점짜리 뭐 2개씩 틀렸다 하고 영어는 3등급에 한국사 2등급에 뭐 내신은 2.5등급 정도 맞았다.
맞다. 그냥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장하면 이렇게 썼다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면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환산이 됩니다. 국어 한 2등급 되네요. 네, 수학 7등급에 영어 3에 탐구 1, 2 나왔는데, 자, 인하대학교 거 이렇게 보고 싶다면요, 여기서도 이렇게 대학 필터를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인하대 그냥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은 여기 이제 스포츠과학과 이제 적정이라고 뜨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를 합격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합격 가능성 보기를 해서. 그럼 기록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남학생이니까 한 270, 그다음에 10m 왕복 달리기 9.9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눌렀어요. 자, 합격 분석 중입니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합격 확률 99%다. 굉장히 실기를 잘했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2024에 대한 배점표까지 환산해서 다음에 수능 끝나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해보시면 진짜 바보죠. 지금 9월달 거는 다 무료로 지금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지원.kl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해 입결은 무의미하다 해서 올해 여기 지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지원까지 한번 소개를 또 드리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어떻게 하면은 올해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입시 준비 방향 4가지 준비했거든요.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PT하면 보시죠. 자, 2024 인하대 스과 입시 준비 방향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그래도 수능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탐구 영역을 완벽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가 기준을 한번 돌려봤을 때 좀 잘하는 학생의 기준이 국어 4에 영어 3에 탐구 1, 3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빼더라도 탐구 30%의 기준 되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봐서도 알겠지만 국어가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탐구 열심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실기에 대한 얘기 좀 드릴 텐데요. 심미의 실수를 줄이고 제멀에서 변별력을 갖추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0m 왕복 달리기는 만점이 이렇게 0.2초씩 올라갔지만 지난해 기록으로 봐도 올해 만점자는 당연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단 제멀은 남학생 기준에서 280에서 290이 됐잖아요. 야, 요거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네,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건요, 이제 영어 등급에 대한 변별력인데요. 영어는 가급적이면 3등급을 맞아라. 가장 일반적으로 3등급은 거의 대부분 맞을 수가 있는데 69.4등급, 69.4등급, 68.4등급.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3과 4가 됐을 땐 이건 한급 극간 차이인데요. 7.2점이나 차이 나요. 무려 실기에서는요, 극간은 3점이잖아요. 네, 두 극간을 커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2점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가급적이면 3등급 맞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학생에게는 올해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표본을 제가 올해 기준에서 변환해봤다고 했잖아요. 여학생 합격생이 상위 표본으로 작년에 불합격이었지만 올해 합격으로 바뀌게 되는 학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멀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입시 준비 방향 4가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괜히 또 남학생은 그러면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서 그러면 지원자 추천 등급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실기를 정말 잘했을 때 실기 한 2감 내외에서 본다고 하면요, 저는 이 정도 등급 추천드립니다. 자, 국어 5에 영어 3에 탐구 1, 3이에요. 자, 탐구가 이렇게 평균 2등급 정도 나온다면 국어는 충분히 5등급도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실기가 올라가고 실기가 40% 반영하는 만큼 국어도 5등급일 때 소신 지원이 가능하지만 영어 3과 탐구 2등급 정도는 돼야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기를 그래서 마이너스 한 5에서 6감, 7, 8감까지 깎여라, 이것까지 좀 어려워도 5에서 6감 정도 깎였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국어 3에 영어 3에 탐구 2, 4 한 평균 3등급 정도가 돼야 인하대 스과도 적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하대 스과에서 5에서 6감 정도 한다는 건 실기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스산이나 스교를 쓰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인하대학교에 좀 더 몰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은 돼야 된다 보시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줄 평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어떻게 한 줄 평 소개했냐면요. 자, 수능과 실기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춰라.
자, 인하대는요, 이제 실기 변별력 대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수능이 낮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수능이 높다고 실기 못해도 됩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능과 실기 잘 밸런스를 맞춰서, 자, 우리 워라밸 즐기잖아요. 네. 수능과 실기, 공부와 어떻게 보면 운동, 잘 적절한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인하대학교 스과의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하대 스과 모든 거 이야기 드렸어요. 뭐 중간에 제가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의 어떤 시연도 보내드렸는데요. 인하대 스과 뭐 작년에 입결 무임해졌으니까 올해 어떡하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합격 예측 플랫폼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하대 스과 같은 경우는요, 계속 설명드리지만 실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능까지도 잘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합격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는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금방 다가올 건데, 제가 추석 연휴 때는 열심히 제가 또 1일 1투뷰 해가지고 정시 분석 영상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아마 이 뭐 정시 분석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업데이트가 될 때쯤에는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수시 실기 보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시 실기 열심히 또 잘 준비한 친구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실수하지 마시고 또 저희 수시 후기 방송과 또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